네, 뉴욕 증시의 생생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뉴욕 시간인데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 좀 잘 부탁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소식들인데 제2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이 점입 가경이다라는 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발발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지막지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했었고요. 당시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유가 탓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됐고 이 인플레이션 탓에 또다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도미노 효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동에서 화약고가 터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와 마찬가지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전쟁의 여파가 국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분석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자체는요 7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4일째를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바로 직전에 확인된 결과로는 양측의 합계 결과 약 1,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 쪽이죠. 이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종전 그리고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서 완전히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겠다, 이쪽을 점령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쟁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국가는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날 4% 가까이 올랐던 국제 유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약간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고무적으로 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확전이 될 것이냐인데, 이 배경에 있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가 무척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2일 날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중재에 나선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향후 전쟁이 장기화될 것인가, 그리고 국제 경제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인가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달러화라든지 금값과 같이 이 위기가 커질수록 주목받고 있는 안정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두 자산 역시 현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전쟁의 여파가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도 첫날 1%가량 확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현재 106.6까지 올랐다가 105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전쟁의 여파는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남은 과제는 이 전쟁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이냐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어디까지 좀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히 안전자산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보다 더 힘이 센 건 연준의 입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중단되나라는 이슈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포인트가 있나요? 네, 이거 성적표만 놓고 보면은 딱 그 말이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쟁이란 악재가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의 입에서 약간 비둘기파적 입장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재와 악재가 같이 섞여서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욕 증시는 연이틀 상승 마감하면서
결국에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연준의 발언들이 더욱더 영향력이 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첫 전쟁 직후의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 모두 소폭이지만이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라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주부터 연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둘기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이미 긴축의 방향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가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 다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밝혔었는데요. 이 이후에 많은 연준 관련 위원들이 비슷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리 로건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9일날 최근 금리 관련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덕분에 페드 연방준비제도에서는요 추가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국채 움직임 같은 경우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점에서 다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즉 조금 떨어지고 있는 금리 덕분에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관심, 미국에 대한 안정 국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덕분에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그리고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경제지표 바로 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에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금리 결정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변수 또 추가적으로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현재 거시경제 위기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인뉴욕 시간이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